네, 안녕하세요. 크마TV ESG 텔러 정혜섭입니다. 국내 해외 ESG 트렌드 이슈 5월 첫째 주, 둘째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ESG 트렌드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 현재 ESG 교육, ESG 평가, ESG 경영, ESG 확산 등 ESG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붙어 나오고요. 또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윤석열 정부라는 단어가 크게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ESG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도 이제 크게 보이는데요. 또 그 밑에 기후 예산제라는 또 새로운 말이 나왔는데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첫째 주, 둘째 주 국내 ESG 트렌드 기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4월 달에 해외에서 주 4일제 근무가 이슈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금요일 오후 2시 퇴근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P&G라는 기업에서 금요일 오후 2시 퇴근, 즉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2022년 ESG 평가 대상 기업 1,040곳을 확정했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5월 넷째 주 ESG 평가 대상 기업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가진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첫 번째 이슈입니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주일 전인 5월 3일 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110대 국정과제 중에 ES 정책 관련된 내용을 추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NDC를 준수하겠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올해 9월 달부터 시행을 하겠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내년부터 적용한다 등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도입하고 중소, 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겠다는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등에서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겠다. 그 다음에 K-소셜 텍소노미를 제정하겠다 등의 내용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기획재정부라든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국내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확산 나선다. 기후예산제 전면 시행인데요. 올해부터 시정 전 분야에 도입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 상쇄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서 공공 부분에서는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 시 투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ESG 지표 반영 강화, 공공기관 녹색 제품 의무 구매 확대를 70% 하겠다 등을 통해서 ESG 시정 운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민간 부분에서도 계약, 민간, 위탁 시 ESG 우수 기업을 우대하고 경제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 ESG 경영 전환, 컨설팅을 확대하겠다. 녹색 산업 육성 및 지원하겠다는 민간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기후 예산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세 번째 이슈인데요. 한국 기업 ESG 아픈 손가락 장애인 고용이라는 내용입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대기업 집단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2.37%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 852곳 중에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한 곳은 28%, 242곳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임직원 다양성은 ESG 핵심 평가 지표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항목은 양성평등이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해외 ESG 이슈 픽입니다. 먼저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5월 첫째 주, 둘째 주 해외 ESG 트렌드는 보시면 기후위기, 그 다음에 IFRS, TCFD, SASB, ISSB 등 좀 영어가 많이 좀 나오는데요. 국가 아리백도 보이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네, 관련된 기사 제목을 캡처한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독일 국가 아리백은 나섰다라는 내용과 일본 정부에서 그린 GDP를 만들어 여름에 공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많은 국가에서 이제 ESG에 대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사스부 진행 중인 ESG 공식 기준 제정 프로젝트를 ISSB에 이양이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사스부는 2011년 설립된 권위 있는 비영리 기구로 글로벌 ESG 공식 기준 제정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스부는 국제통합보고위원회 IIRC와 합병해 가치보고재단 VRF로 통합이 됐는데요. 하지만 가치보고재단 VRF는 ISSB의 글로벌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에 협력하기 위해 올해 6월 30일부로 IFRS와 통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IFRS는 주요 20개국과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기구를 포함한 각국 정부와 정책 당국 등으로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SG 공식 표준을 제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를 설립했습니다. ISSB 기준은 TCFD 공고안과 사스비 기준을 모두 차용하고 있어 산업 공통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와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모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ISSB는 6월 29일까지 12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전문가와 업계, 정책 당국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 연말에 ESG 공식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참 글로 되어 있으니까 표현하기 힘든데요. 제가 쉽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먼저 사스부가 IRRC 국제통합보고위원회가 합쳐져서 VRF 가치보고재단으로 되었고요. VRF 가치보고재단은 IFRS 국제회계기준재단과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IFRS 국제회계기준재단은 ISSB를 설립하였고요. ISSB는 TCFD 공고안과 사스비 기준을 차용해서 올 연말에 ESG 공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해외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단행한 정책 변화 10가지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발표했는데요. 그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이고, 두 번째는 미 국방부의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연방정부 탄소 배출량 중 56%와 전기 사용의 52%가 미국 육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30년까지 배출량의 절반으로 줄이고 2035년까지 모두 비전투 차량 전기화, 2050년까지 전투 차량 전기화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방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미국 도시 모든 건물 탈탄소화, 그리고 가구 구동 장비 단계적 폐지, 2026년까지 출시되는 자동차에 새로운 연료 표준을 적용하고,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샤워헤드 물 분사량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LA를 탄소 없는 미국 최초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해외 이슈 세 번째입니다. 독일 국가 아리100 나선다. 2035년까지 전력 수요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독일은 2000년대부터 꾸준하게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법제화해오고 있고요. 2021년 기준 독일 총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약 40.9%, 독일 전력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42%라고 합니다. 이를 2035년까지 전력 수요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건데요. 많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에 참석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아리백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최초의 나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좀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로써 5월 첫째 주, 둘째 주 국내 해외 ESG 트렌드 이슈 픽을 마치겠습니다. 2주 뒤에 다시 5월 셋째 주, 넷째 주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